안녕하세요. 올해로 75살. 인생 75년을 살아오면서 그중 40년을 골프와 함께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전무로 일하면서 바쁜 회사 생활을 했지만 언제나 골프장은 제 또 다른 인생 학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골프라는 작은 취미 활동 속에서 발견한 인생의 3가지 행복의 기술. 이 3가지를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후반전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그리고 혼자가 아닌 많은 선수들이 공감한 이 지혜들이 정말 따뜻하고 실제적인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동안 저를 행복하게 만든 그 3가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웃음이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웃나요? 경제 기사는 암담하고 뉴스는 무거운 소식뿐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살도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김전무,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장에서 웃었습니다. 40년 골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이 바로 이것.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입니다. 골프에서는 정말 웃을 일이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원들 중에 너구리라고 부르는 선수가 있어요. 1등으로 잘 나가던 그 친구가 어느 홀에서 대나무를 쓰러뜨리듯 공을 쳐서 순식간에 꼴찌가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웃음이 터집니다. 저는 그럴 때 평안도 사투리로 개지고 오라오라고 외칩니다. 일반적인 이겼어보다 훨씬 재미있거든요. 실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난 월요일 골프장 이야기입니다. 파3홀에서 저는 하늘을 향해 어머니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이셨죠. 그러면 옆 선수가 즉시 응수합니다. 어머니 오늘 바쁘셔서 못 오실걸요? 모두가 웃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제 공은 그린에 안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도와주신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버디를 잡으면 초상집 분위기가 됩니다. 다른 선수들은 정말 이라며 웃으면서도 살짝 서운해하죠. 파3에서 상대방의 스코어를 무효화하는 것을 우리는 지우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지우개의 종류도 다양해요. 그린 바로 근처에서 파를 하면 미제 지우개, 조금 멀면 중국산 지우개, 한참 멀면 아프리카산 지우개라고 분류합니다. 정말 우리만의 유머 문화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웃음은 경쟁을 악의 없이 즐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웃는 그 순간이 더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처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인생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경쟁이고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는 실패도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가 웃음이 되고 그 웃음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웃음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웃을 일을 기다리고만 있다면 평생 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예상보다 훨씬 재미있는 곳입니다. 고생과 좌절이 만드는 진정한 지혜.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무로 일하던 시절, 저는 돈에 집착했습니다. 거의 집착이라는 표현도 약할 정도였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가난하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니 어린 시절 대물림 가난과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저를 끊임없이 몰아세웠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여러 번 했고, 사업에서 실패했고, 수십 년을 고민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대물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생의 페인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고생 속에서 통한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 경험상 그것은 바로 무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으기도 어렵고 모아도 지키기 어렵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나를 올감했습니다. 실제 예시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일 때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겼고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냐고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더 큰 모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잃었습니다. 수억 원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원하던 삶이냐?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재물의 크기보다는 평온함을 택했습니다. 경쟁보다는 관계를 소중히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정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밀어붙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욕망, 둘째는 삶의 잘못된 생각과 목표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욕망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머리에 지혜를 조금 더 쌓으세요. 그러면 없어도 행복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은퇴 후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 나눈 웃음과 응원, 함께한 시간들이 제가 평생 모으려던 그 무엇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요. 몸을 돌보는 것이 인생을 돌보는 것. 제가 65살 이후로 깨달은 것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골프를 40년 하면서 저는 많은 선수들을 봤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선수도 있고 멘탈이 강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좋은 스코어를 유지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수들이 이겼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70대 중반인데도 매일 골프장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적인 영양 관리입니다. 저는 회사 내 식당 골든 코랄에 매일 출근합니다. 네, 일반적인 출근이 아니라 식당 출근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닭가슴살. 화요일과 금요일은 스테이크. 이 규칙을 지난 10년을 지켜왔습니다. 저희 골프 멤버에 1번 너구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자기 몸 챙기는데 1순위를 두는 선수예요. 항상 보약 같은 영양제를 챙기더니 최근에 우루소라는 영양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루소가 뭐냐고요? 간 건강을 돕는 영양제인데 하루에 2알씩 먹으니 후반 라운드에서 지쳐서 망치던 스코어가 좋아졌다고 했어요. 저도 호기심으로 먹어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몸에 새 기운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덕에 지난주 후반 9홀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3일 전 허리가 아팠습니다. 장타를 치려고 무리한 탓이었습니다. 매년 한 번쯤은 허리가 아파서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누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 저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글귀가 떠올랐거든요. 삶은 바람과의 싸움이다. 거센 바람을 맞아 뒤로 물러설 것이냐,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결과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거동이 힘들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스윙했는데 공이 더 정확하게 나갔습니다. 후반에 오면 보통 지치는데 그날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정말 도와주신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30야드, 50야드, 60야드 거리에서 3번 모두 정확하게 깃발 옆에 공을 꽂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저가 배운 세 번째 기술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손길이 만드는 큰 행복.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선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사가 물었어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이웃을 도운 실제 경험이 있으세요? 한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집 우편함이 부러져 있었대요. 남편이 임시로 나무를 대고 붙여놨는데 어느 날 아침 나가보니 누군가 목수처럼 정성스럽게 수리해놨다고 했어요. 동네 전직 목수가 그 동네를 돌며 이런 일들을 묵묵히 해주는 사람이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타주에서 유타로 이사 올 때 트럭이 기름이 떨어져서 길에 서게 됐대요. 손짓을 하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모두 지나갔대요. 20분 후 한 차가 멈춰주었고 그 사람이 3마일 떨어진 주유소까지 데려다 줬어요. 거기서 주유소 아주머니가 경찰에 전화까지 해서 경찰이 태워다 줬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5건의 중매를 성사시켰습니다. 초혼 3건, 재혼 2건. 모두 다행히 정말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는 커플들을 볼 때마다 저는 평생 기쁨을 느낍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행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무엇인가요? 선행을 할 때 기쁨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선행을 베풀 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혼자 사는 남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들인데 오래 외로움을 겪고 있어요. 제 꿈은 그들이 좋은 짝을 만나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선행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을 기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쁨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저는 75살, 40년 골프 인생을 통해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유머 감각. 웃을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고 웃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둘째, 지혜. 고생과 실패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겸손함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셋째, 건강과 관계. 몸을 돌보는 것은 내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도우며 함께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행하세요. 나누세요. 웃으세요. 함께하세요. 제가 인생 후반전에서 배운 가장 큰 비결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프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어머니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도와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웃음 속에서, 그 선행 속에서 인생은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남은 인생도 그 3가지 행복의 기술을 기억하세요. 웃으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건강하시고 나누세요. 저 김전무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라면 인생의 후반전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